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네, 뉴스토마토의 기사를 통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요 며칠 화제가 됐던 해외 직구 금지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먼저 제목부터 좀 보실까요? 시커머스 대응 시동, 관건은 역차별 허물기입니다. 네, 제목에서 보시는 대로 이 기사는 이번 대책을 시커머스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조명을 했습니다. 이 점을 명확히 하고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그럼 기사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부는 앞으로 국민 건강, 안전과 직결된 장난감이나 생활용품 등은 KC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해외 직구 판매를 금지합니다. 안전 인증을 받았다 해도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처도 함께 시행되게 됩니다. 유해 성분이 포함되면 안 된다는 점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요. 이 같은 제도 방안 마련의 배경에는 그동안 알리와 테무 등에서 판매된 제품들이 KC 인증과 같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가운데 유해물질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진 탓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죠. 이번 규제 조치로 KC 인증 등 안전 인증이 없는 제품의 해외 직구는 다음 달부터 금지가 됩니다. 자,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의견들을 덧붙여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의 의견입니다. 이번 KC 인증 강화 같은 정책의 전개는 기존의 판매자들, 그러니까 국내 업체들이죠. 판매자들과 제조사들에게 역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시작점이다. KC 인증은 판매자 및 제조사는 물론 안전성에 위협을 받는 소비자들까지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정부가 시커머스 업계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르게 마련한 것, 문제 인식도 빨랐고 이에 대한 커버 시그널을 확실히 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번 대책의 취지와 배경, 그리고 이 국내 업체들의 역차별 해소라는 긍정적인 관점을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와 관련해서 여론이 썩 좋은 편은 아니죠. 일단은 명분은 중국을 막겠다는 거지만 다른 국가들도 해당이 된다는 점, 거기다가 또 주류나 골프채는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등 반발이 좀 컸던 초반의 여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의 철회들의 뉴스들이 전해지긴 했지만 실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니까요. 앞으로 이와 관련된 후속 뉴스가 나오면 또 한 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골프존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먼저 제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개인정보 유출 골프존. 고객 보상은 언제 하나? 고객 보상이 여기서는 또 주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사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서 221만 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시켰습니다. 5,831명의 주민등록 번호, 그리고 1,647명의 계좌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였죠. 전 직원이 이용하는 파일 서버에 고객 개인정보를 저장해 두고 외부 공격에 대비한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위원회는 골프존에게 과징금 75억 원을 부과한 바가 있었죠. 자, 그런데 지난 9일 이 골프존에서는 입장문을 통해서 정보보호 강화 방침을 밝히게 됐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좀 보시면요. 올해부터 전년 대비 4배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개인정보 이 전문 인력을 추가 충원해서 개인정보 보호 조직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피해 보상안은 빠져 있습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당초 골프존은 정확한 조사가 끝나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조사가 끝나고 처분도 내려졌지만 보상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모습이죠. 골프존은 실제로 지난 2019년이었습니다.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이 당시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했던 적이 있는데요. 자, 만약에
만약에 이번에 또 이 일로 인해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이 보상금과 보상의 범위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미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나버린 골프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리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요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엔터주들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곧바로 기사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19일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운영하는 서클 차트에 따르면 작년 음반 판매량은 1억 1,500만 장, 2019년에 2,500만 장이었던 것에 대비하면 무려 6배가 증가했습니다. 4대 기획사의 음반 판매 매출 비중도 실제로 증가한 모습, 매출의 보통 적게는 30%대에서 40%대까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계 관계자들은 앨범 판매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팬사인회 추첨권을 언급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이렇습니다. 앨범 하나당 추첨권 한 장이 들어있어서 앨범을 많이 살수록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지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죠. 자, 그래서 앨범을 필요 이상으로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김성환 음악평론가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몇 장을 사든지 주어지는 투표 기회가 한 번이라면 지금처럼 불필요한 앨범 판매가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지적이죠. 자, 그리고 실제 이런 사례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한 일본인은 일본 도쿄 시부야 한 공원에 플리디스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세븐틴의 새 앨범 수십 개가 상자에 담겨 버려진 모습을 트위터죠, X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팬들이 포토카드나 팬사인회 응모권 등을 위해서 앨범을 대량 구매한 뒤에 버린 것으로 알려지게 된 건데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죠. 굿즈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있지만 앨범의 경우에는 지금 소비자에게 판매를 강요하는 방식이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속된 말로 이 팬덤이 봉이냐, 이런 말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엔터업계 앨범 판매 줄 세우기 이대로 이어지게 될지 여론의 반발을 낳게 되는 건 아닐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내용 전해드렸고요. 더 많은 뉴스토마토의 기사 내용에 확인이 필요하시면 옆에 QR코드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